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킬더건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삼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 편까지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소리가 너무 울리는 관계로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다른 곳에서 이제 저희 공간이죠. 사실 이렇게 좀 비밀스럽지만 원래 저희 그 물품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 곳에 너무 비밀까지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밀까지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럼 자를까 이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지금. 그냥 가요. 그냥 방구석 1열이라고 하셨어도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두 면을 저희가 어제 작업을 했죠. 그럼요. 우리 상고님이 아주 고생하셨고.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 센스는 번님의 센스입니다. 요 색깔 와인색. 와인색 기자 회견장 청문회 같은 느낌. 청문회장 같이 네. 아주 이렇게 꾸미셨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제 아마 오늘은 소리가 아주 깔끔할 거다. 네. 네, 라는 그래서 앞부분 이제 두 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소리가 울리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신 분들을 위해 3편은 바로 이렇게 좀 깔끔한 음질로 오케이. 예,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3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행복에 관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는 이제 그 호연지기, 즉 도전하는 용기에 대한 부분이죠. 네, 호연지기. 그렇죠.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 도덕 시간 때도 호연지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렇죠. 옛날에는 남자라면 이 호연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호연지기라고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좀 이렇게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막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용기. 브레이브. 브레이브, 예스. 프리덤, 예스. 프리덤을 외치는 그 용기, 프리덤의 용기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좀 활달한 용기가 있을 수 있다면 활달하진 않지만 묵묵하게 좀 저돌적으로 쭉 밀고 가는 것도 있거든요. 꾸준하게 막 쫙 밀고 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낯설어 하지 않거나 네. 그렇죠. 근데 낯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거나 아니,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프론티어 정신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개척 정신, 네. 디지몬 프론티어. 그렇죠. 디지몬 프론티어. 디지몬을 개척하겠다. 그럼요. 이런 디지몬. 그러니까 발음에 참 주의해야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앞부분에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무언가에 대한 부분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아 성찰도 해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용기다. 도전에 대한 용기다. 맞아요.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상고님이나 번님, 킬더건님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매 회차마다 당황스럽네요. 매 차마다 없는가요? 아예 전형적인 행복하지 않은 사람 전형인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저는 심각하다, 약간 도전하는 용기가 결국에는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렇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앞에 이거 좀 더 생각해 볼게. 아니면 이거는 좀 더 계산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약간 피하는 상황을 계속 주입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금 이렇게 뭔가 할 때 하면 되지. 약간 이랬는데. 디지몬 프론티어. 그럼요. 디지몬 프론티어 정신. 근데 조금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좀 차니까 이제 좀 책임감도 좀 생기고, 그리고 그런 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도전함에 있어서 그렇지. 네, 겁이 나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난 뒤에는 그런 뭔가 호연지기라고 불릴 만큼의 도전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럼 그 킬더건님 아까 본인이 그냥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냐니까. 나는 아니, 다들 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 아예 없어. 뭐 이런데 혼자 막 설명을 해. 그러니까 설명을 왜 하는 거야? 내가 뭐냐고.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자리나 어색함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가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그 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 자리 내가 모르는 자리를 가는 것도 좀 약간 좀 꺼려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약간 꺼려하게 되고 일단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만나는 용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제 쉽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 결국에는 사람을 쉽게 만나게 되었었을 때 새로운 거를 이제 추천받고 그거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참 어렸을 때라고 하긴 좀 그렇고 20, 30대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조금 그런 부분에서 꺼려하게 되고 좀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좀 내가 모르는 곳을 좀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거는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건 용기랑 좀 다른 느낌 아닐까요? 저거 뭐야? 그래. 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아니 그건 저번 뭔가, 시간에 킬더거님이 본인이 그거라 그랬잖아. 자기 천성의 이야기할 때 음. 본인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도전하는 용기를 말하는 거야. 야 이거 도대체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도전하는 용기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할 수 있죠.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네. 장소를 가거나 새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 그렇죠. 저한테는 그게 이제 약간 도전? 그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 도전의 의미가 좀 셌죠. 저한테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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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힘들다. 본인도 도전의 용기가 좀 힘든 많이 것 같다. 없어졌죠. 많이 없다. 네.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이런 것도 좀 힘들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천성적으로 도전을 잘 안 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막고리님은 저는 이제 원래 이렇게 낯선 데를 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도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이 국도 끝은 어딜까? 그렇게 해서 뭐 주말에 이제 집에 난리가 나죠. 이제 그때는 저희 때는 20매매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자기도 없고 아가 안 들어와. 그렇죠. 뭐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그랬어요. 야, 그럼 옛날에 가서 이제 콜럼버스가 될 수 있었던. 그 정도는 아닌 거. 대학교 때도 항상 방학이 되면 이렇게 무전 여행을 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한 거예요. 이 끝은 어딜까? 이 길의 끝은 어딜까? 그래서 이제 가방에 물도 넣고 어떨 때는 뭐 저희 집이 가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과 따서 가방에 넣고 자전거 더 가는 거예요. 그 국도의 끝까지 가보는 거죠. 끝까지. 갔다 올 때 어떡하노? 그러니까 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니까 갔다가 또 다시 와보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신에 저는 이렇게 좀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류 공포증, 네, 그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도 그건 도전과 상관, 그건 공포다 그냥. 그래서 뭐 그거 이외에는 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 40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일과 직장이라는 게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줘야 이제는 갈 수 있다.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더라고. 일이 되니까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했을 때 혼자 가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가줘야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회사를 하면서도 이 회사가 도전하는 회사의 성향을 가져야 갈 수 있는 거. 그 회사 안에서 나 혼자만 되게 도전적이야.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보자 그러니까 전부 다 못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회사를 따로 차려서 혼자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런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내 주변에 그런 게 없으면 못하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용기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혼자 나가서 뭘 차릴까? 이제 그게 또 용기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그 상고님은 요리를 또 좋아하고 잘하니까 자기 생각하잖아요. 나 식당 한번 차려볼까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때 식당을 진짜 차리냐 안 차리냐 용기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불안해지고 뭐 어떡할까. 그 대표적인 애가 여기 번님. 잘 생각해야 돼. 괜찮아요. 잘 생각하고 그렇죠. 해야 돼. 스튜디오를 차렸다가 이제 본인이 큰 트라우마를 입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제 뭐 그런 성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 그렇다면 가장 호연지기와 용기가 컸던 사람들은 누굴까?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장군들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마지막 그림, 요 도전하는 용기와 관련된 그림인 석천 한류도라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역시 상고님 진짜 채운 것 같아요. 석천 한류도 이제 한류도라는 게 이제 한가하게 유는 이제 논류자. 좀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그림을 한류도라고 하고 이 석천은 이 장군님의 호가 석천이에요. 그래서 석천 전일상 장군이라는 분의 풍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속화가 많이 있잖아요. 뭐 신윤복, 김홍도 이런 풍속화가 있지만 실제 역사적 인물의 그 현장을 그대로 딱 담은 풍속화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요즘으로 다 사진 같은 거네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풍속화. 그러니까 뭐 초상화나 영정은 있어요. 이분의 그 초상화도 따로 있는데 요 그림은 풍속화입니다. 풍속하고 김희겸이라는 도화서 화원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용조 대왕 때 이제 직업 화가죠. 용조 대왕 때 직업 화가고 우리 초반에 했던 인왕제색도가 그려지기 3년 전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근데 요때 이제 그 김희겸이라는 이 화가 도화서 화원이 그 용조의 그 어진을 그렸어요. 그 다시 계모한다 그러는 그 작업을. 용조가 또 김희겸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진을 되게 좋아했고 주로 이렇게 어진을 많이 그렸어요. 영정과. 근데 풍속화는 좀 드물죠. 그래서 그 김희겸이란 도화서 화원이 그린 풍속하고 요때가 그 무진 6월일제라고 한자로 써져 있거든요. 무진 6월일 그다음에 옆에 제 하고 낙관이 김희겸 딱 찍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무진 6월일이 이제 무진년이 1748년. 그러니까 영조 때인데 요때가 인왕제색도 그리기 3년 전. 그리고 6월일이라는 게 이제 6월 이 한자로 육자가 아니에요.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왜 흐를 유자일까? 그 풍류를 즐기던 때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절기, 네. 세시절기. 거기서 음력 6월이 뭐냐면 유둔날이라 그래요. 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흐를 유 머리두. 머리 감는 날. 그렇죠. 머리 감는 날이라기보다 음력 6월이 계절상 언제냐면 진짜 무더운 여름인 거지. 그렇죠. 7, 8월. 7, 8월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에어컨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유두. 흐르는 계곡물에 머리를 시원하게 한번 멱을 감는. 그래서 이제 흐를 유자 유두의 달. 그래서 6월이라고 적은 거지.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 날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더운 여름 음력 6월에 그린 그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그 한 해 전에 요 전일상 장군의 기록이 나와요. 전라 우수영의 우수사로 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라 우수영의 아마 뒤에 후원 정자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딱 그린 거죠. 상남자스럽네요. 그 장군이죠. 장군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라 우수사가 되고 이분은 이제 좀 이따가 뭐 병마 절도사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군 어떻게 보면 육군 군단장. 네. 그러니까 3스타까지 올라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3스타면 이때 또 종이품이거든요. 그리고 전일상 장군은 집안이 5대가 다 무인이에요. 5대가. 전일상 장군의 형님도 무인이고 다 무인이에요. 이 집은. 재능충이네. 충이라니. 담양전씨. 담양전씨. 그래서 이 집안은 그냥 타고난 무인이고 이분이 키가 8척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190에서 2m 정도. 그 시대 때. 그 시대 때. 거인이죠. 거인. 진짜 거인이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기록에 보면 일반 사람의 한 끼. 네. 한 끼를 먹을 때 일반 사람의 딱 10배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깃밥 하나 점심에 먹잖아. 딱 10그릇을 먹는다. 그리고 유명한 일화도 있죠. 이제 뭐 이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아.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시집으로 온 거야 이 집안에. 네. 전일상 장군의 어머니가. 그런데 한동안 애를 못 갖더래.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에 애 못 가지면 소방 소방 가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애는 참 성실하고 좋은데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을 때 애를 부른 거야. 며느리를. 그러니까 며느리 보고 어떻게 된 거니? 막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이렇게 진보다리를 쓱 갖고 오더래.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그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진보다리를 푸는데 밥그릇 이만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이만큼 먹어야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 많이 못 먹어서 임신을 못한 거예요. 뭐 영양실조로 임신을 못한 거야 영양실조로. 어머니가 대식가였구나. 네. 그럼 외탁이시네 외탁. 아 근데 이 집은 친탁도 5대가 무인이라니까. 다 장군 집안이야. 5대가. 식사량은 외탁이네요 식사량. 내가 볼 때 다 이만큼 먹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분이고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그 나주에 그 관리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2인자의 난이라고 영조 때 막 난이 일어났을 때 그 나주에 그 도적들이 막 설쳐. 도적대들이 그 얘들이 그냥 도적대가 아니야. 흉기를 휴대한 조폭 도적대들이 지금 엄청 설쳐서 그 고을이 엄청 난리가 났는데 혼자 다 때려잡았어. 가서 밤에 혼자 가서 무쌍 찍으셨네. 무쌍을 찍은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실록에도 나와요. 뭐 그 전일상이 나주에 도적 나성대를 뭐 잡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포상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타고난 용력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타고난 용력 자체.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큰 번님 같은 체계. 그러니까 번님이 지금 키가 180이 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cm 더 크면 딱 전일상 장군. 얼굴도 좀 닮았어. 많이 먹을 수 있다. 살 빼려고 하지 마. 본인이 지금 스트레스더라고. 맞아. 오히려 더 먹어버려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차라리 더 먹고 그냥 용기를 내. 삶에 용기를 내. 내가 스튜디오 차린 거 괜찮다. 용기를 내. 그만해. 아직 그만해. 오케이 괜찮아 그만해. 잊을만 하면 들어오네.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거 그냥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치료하는 거. 트라우마. 그 상황을 만들어서 치료한다고요. 괜찮다. 무뎌지게 만들려고. 그렇지. 네. 네, 이게 지금 전라 우수영 지금 해남이거든요. 해남에 가면 전라 우수영이 이렇게 있어요. 그 혹시 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영화 명량이라고 보셨어요? 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최민식 장군님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했던. 그리고 나서 일본을 울돌목이라는 울돌목 그 회오리 봐라. 왜 울돌목이냐면 거기 물이 이렇게 조류가 휘감아서 돈다고. 근데 거기 보면 그 소리가 바다가 우는 소리처럼 난대요. 우막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쫙 휘감는 소리가. 그래서 울돌목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막 적을 섬멸해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고 울돌목이 전라 우수영이에요. 전라 지금은 이제 진도대교라 그래서 해남이랑 진도 섬을 이제 진도대교가 잇고 있는 그 진도대교 거기가 울돌목인데 그 옆이 우수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수영인 거 여기가. 그죠? 그리고 딱 150년 후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이 전일상 장군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일상 장군이 지금 여기 갔을 때가 48세, 49세 뭐 이거 만으로 해야 되나? 만으로 하면 나이를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6월부터 만나. 어쨌든 이게 전라 우수사가 된 게 48세거든요. 이 그림 그릴 때가 아마 48세 뭐 만으로 하면 그냥 48세, 9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딱 물리쳤던데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같은 48세 나이에. 때. 48세 때. 그러니까 그때 또 이순신 장군이 바로 딱 그 종이품 탁 올라갈 때고 막 이럴 때거든. 한산도에서 막 다 휘몰아 쳐버리고 그럴 때. 그러니까 150년 후 사람이지만 자기가 우수영에 와서 울돌목을 바라보면 생각날 거 아니야. 나랑 같은 나이에 그 난세 영웅 충무공. 충무공이 탁와참 뭐 충무공이라 하면 안 되지.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은 많으니까 이순신만 충무공은 아니니까 9명이나 되죠. 그래서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난세 영웅이 되었듯이 그 같은 나이에 자기도 지금 그 같은 울돌목으로 온 거란 말이야. 요 그림 속에 전일상은.
그러니까 그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그림 보면. 난세는 아니지만 약간 평행 이론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딱 들었을 때 아, 150년 후에 약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던데 이래 무인이라고 하죠. 장군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무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업적이겠죠. 업적 아닐까요? 명예, 명예. 왜냐하면 명예. 그 어. 나의 그걸 알리고 내 이름을 알리고 하는 가장 큰 거는 전승이라든가 뭐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전쟁에서의 그런 업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장에서 죽는 거. 맞아요. 어, 침상에서 죽으면 안 돼. 침상에 죽으면 안 되고. 이게 선비랑 달라. 선배 글 쓰다가 죽어요. 선비는 책상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위기 탈출 넘어원 아닙니까? 위기 탈출 넘어원. 공부하다 사망. 그러니까 장군들은 침상에서 죽으면 안 돼. 전장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명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어떻습니까? 싸우다가. 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전장에서. 그런데 너무 난세에 태어나면 난세가 아니라 너무 평화로울 때 조선 시대 르네상스에 태어나 버렸어. 나 하루에 10끼 먹고 한 번 먹을 때 10끼 먹고 키가 2m고 도적대들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근데 너무 평화로울 때 태어났어. 영종조 르네상스 때. 이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아, 자기 기량을 펼칠 만한 일이 그렇죠. 없으니까 뭔가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렇다. 난세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딴 것도 아니고 게다가 충무공의 명량 대첩이 일어났던 이 전라 우수영의 우수사 지금으로 치면 해군 제독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해군 제독이 돼서 딱 거기에 나타났는데 해남에 너무 이게 뭔가 평화로워. 평화롭지. 이제 외적이 야 가짜 외적이라도 만들어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 들긴 드는데 뭐 어쨌든 이 그림 자체가 가지는 느낌이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그 문인들이 좋아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문방사후라 그러죠. 그렇죠. 문방사후가 뭔지 알아요? 벼루, 버리로 붓, 또 먹, 먹. 한지. 맞아. 와 다 아네? 대학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부, 벼루, 먹 이걸 문방사후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인에게도 무인사호가 있어요. 무관사호라고도 하고 호남사호라고 돼요. 호방한 남자. 호남에 네 가지 좋아하는, 네 가지 좋아한다. 그거가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칼. 여자. 말. 개. 술. 개? 개가 두 마리 있어가지고. 술. 개가 두 마리 있어가지고. 술. 매가 개. 있죠. 매. 개가 아니라 매. 매였군요. 매. 그래서 검, 매, 말, 기생. 이걸 무인사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킬더건님, 번님, 우리 상고님이 딱 여자친구한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난 무인이다. 나 호방한 남자다. 나 호연지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기생을 만나든 내가 사냥을 하든 칼을 쓰든 말을 타든 신경 쓰지 않았으면 그 좋겠다. 여자친구한테 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날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칼을 줄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죠. 이제는 무인은 생길 수 없다. 이제 호연지기는 없다.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 네 가지가 이 그림 속에는 딱 담겨 있는 거죠. 매는 왜일까요? 검이랑 말, 기생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알겠다 느낌인데. 사냥이요, 사냥. 매 사냥. 그때는 사냥을 해야 되니까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를 가지고 사냥을 해요. 매 사냥하는 거 못 보셨죠? TV에서 봤어. 그 사냥하는 매를 우리가 수진이라고 하잖아요. 수진이야. 수진이야. 수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 사냥을 하고 그 놀라운 점은 이게 매 발톱이 엄청 날카로워서 원래 그렇죠. 장갑이나 뚜껑을 끼고 하는데 이 그림 속에는 맨손 위에 탁 올려놓고 있어. 호방함. 호방해. 이게 호방함일까요? 허세일까요? 호방함. 이 호방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기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맨 위에 기생은 이제 긴 장죽을 아마 대장 기생인 것 같아. 해서 이제 그 우리 장군이 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밑에는 가야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이제 그 밑으로 계단을 지금 두 기생이 올라오고 있죠. 술을 가지고. 네. 그리고 맨 밑에 기생이 어떤 쟁반에 접시에 과일을 담아서 올라오고 있고 이 과일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과일이었어. 박분기 같았는데. 아 그래요. 이 수박입니다. 수박이라고요? 네.
수박 이러면 또 사람들이 좀 당황해. 와타멜론. 수박이 언제부터 있었지? 수박 원산지는 아프리카거든요. 야, 아프리카에서 이게 들어왔다. 수박은 원산지가 아프리카예요. 음.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기록에는 연산구 때 좀 보이는데 아마 고려시대 때쯤 넘어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신기하다.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아니 신사임당 그림 보면 있죠. 수박 쥐가 파먹고 있는. 아 그래요? 그 그림 있잖아요. 수박 이렇게. 아, 알겠어. 워터멜론. 근데 술안주로 수박을 먹다니. 여름. 여름이니까. 아 여름이라서. 그렇죠. 네. 여름이죠. 수박 여름에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수박 다 먹었다. 아, 그리고 요 그림에도 보니까 수박을 가지고 기생들이 들고 와서 탁 한 잔. 그리고 해남의 명주인 것 같아. 이 뭔 술일까 궁금해. 난 이런 걸 먹어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생이지만 사실 이걸 풍류라고 봐야 돼요. 사실 음악과 그 때에 맞는 술과 음악과 함께 이렇게 호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호연지기라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태계 이황 선생의 굉장히 친한 금호 이명수라는 장군님이 있어요. 금호 이명수 장군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사역을 받으시면서 자식들에게 절대 관직이 나가지 마라. 유언을 남긴 만큼. 예. 너무 억울했던 거야. 관직이 절대 나가지 마라. 나라를 위해 살지 마라. 그러니까 이 금호 이명수 선생이 태계 이황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야 태계 너 같은 서생은 아냐? 이런 기분을 이러면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말 타고 100근짜리 활을 팔에 쫙 감고 옆에 칼을 찬 다음에 쫙 눈 내리는 계곡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 글이 그래. 어. 그 태계 이황한테 보낸 편지에. 그래가지고 말이 한번 하고 울면 나무에서 막 눈이 후둑 떨어질 때 이 소리 듣고 멧돼지가 놀라가지고 후둑후둑 뛰어오는 거야. 그때 팔에서 100근짜리 활을 풀어가지고 쫙 당겨서 팡 쏘는 거지. 그렇게 잡은 멧돼지를 눈이 펄펄 내리는데 나무 쫙 꺾어가지고 불 피운 다음에 칼을 쫙 빼서 멧돼지를 썰어가지고 불에 구우면 기름이 지글지글 떨어진대. 거기다가 말에 싣고 갔던 커다란 은쟁반에다가 술을 가득 부어서 쫙 술이랑 같이 먹는 거야. 호방하다. 그래갖고 술이 얼큰하게 취하니까 눈 위에다가 탁 들어 누웠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비단처럼 펄럭펄럭 날린다. 자네 같은 서생이 이 기분을 아는가라고 보낸 편지가 있어. 그 호방함인 거지. 자, 그 입 돌아가기 딱인데. 술 먹고 술에 있으면 잠들 보면 답도 없네 이거. 이 선생 같은. 에이, 술 먹어도 다 갑니다. 김유신 장군 모릅니까? 말 타면 자동으로 집에 갑니다. 아, 자율주행. 그럼 자율주행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굳이 우리가 차를 타야 되나? 말을 타면 되지. 자율주행. 자율주행인데. 대리기사가 대리기만해요. 대리기마죠. 아니, 기마도 필요 없어. 그냥 타고 있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호방함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든가 말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100만 대 이렇게 전박이가 있는 백마. 그리고 그 손에 매를 얹고 뭔가 쫙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칼을 하나 탁 걸치고 풍류를 즐기는 6월의 무더운 여름날.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나는 그냥 단순한 무인이 아니다를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 문방사고. 그렇죠. 책까지도 같이 올려놨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표현한 그림이 바로 석천한류도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장수라고 한다면 뭐 무과 시험을 치기 위해 뭐 창과 검과 뭐 이런 무예도 익혀야 되고 말도 타야 되고 말 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말도 타야 되고 그리고 전장에 배치가 된다면 무인으로 합격하면 제일 먼저 배치되는 데가 저기 함경도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울산 박물관에 가면 그 우리나라 무인이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로 무과 합격해가지고 발령 받아서 간 그 일기가 있어요. 정답. 부북일기. 오, 부북일기 맞아요. 오, 어떻게 알고? 울산 울산 갔다 왔어요?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예, 부북일기라는 그 책에 보면 그 가는 경로가 나오거든요. 가가지고 그 위에서 아주 그냥 그 추운 데서 막 훈련하고 하는 그 장면들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 추울 때 막 술을 막 먹고 이렇게 자버리고 막. 러시아 사람들 아니에요? 러시아 사람들. 거의 연해주 쪽이죠 거기가. 그러니까요. 예, 연해주 쪽. 멀지 쪽방에. 않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받고 이제 또 내려오고 그 변방에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저 맞아요. 원래 그 변방에 있다가 음. 임진왜란 일어나기 얼마 전에 내려왔거든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인의 삶이라는 게 또 일반 문신들은 갈 수 없는 곳을 또 조선 팔도를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곳은 우리 이 나라의 경계잖아요. 저 네. 위쪽으로는 여진족이 있는 북쪽 경계. 네. 지금 전라 우수영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바닷가 쪽 경계죠. 네. 그리고 저 수구는 그 전라 좌수영, 우수영, 경상 좌수영, 우수영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충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삼도에 있는 수군의 총대장이 있어요. 삼도 수군 총대장. 성도수군 통제사. 그렇죠. 삼도 수군 통제사가 임진왜란 때 생겨요. 그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모든 수군의 총대장인 계신 곳이 있어야 되잖아. 네. 통제사가 있는 군영이 있어야 되죠. 통제영. 그래서 통영이에요. 그래서 통영에 가면 통제영이 있는 통제영이잖아. 통영. 네. 통제사가 계신 곳이라 통영인 거야. 이름이 거기가 우리나라 해군 총본부야. 그래서 통영. 그래서 통영이야. 통영하면 굴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통영. 아이 그럼요. 그래서 통제영에 가면 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객사 건물인데 진짜 야 이게 우리나라 수군 그 총대장이 계신 곳이 맞구나. 그 어마어마한 그 감정이 밀려옵니다. 쫙 그 통영 바다 앞을 쫙 바라보면서 진짜 멋있어. 세검당 아니다. 세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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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병관이라고 한번 직접 통영에 가신다면 세병관은 진짜 무조건 가봐야 됩니다. 통영 굴도 굴이지만 통영 꿀떡도 먹어야 되지만 세병관을 꼭 가서 왜 통영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가서 여기가 진짜 우리나라 해군 총본부 이순신 1대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걸 딱 한번 느껴보면 감회가 새롭죠. 최고관직이죠. 무인으로 치면 최고죠. 참모 총장까지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삼도잖아, 삼도. 이건 지금 전라 좌수영, 우수영이고 그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3도의 통제사는 통영이니까 사령관인 거죠. 그렇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러는 석천 한류도까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사막고래님이 석천 전일상 장군이 엄청난 키와 덩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 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말도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이 명마의 경우는 특히 더 클 것 같은데 옆에 이제 종인 것 같기도 한데 말등 위로 머리가 나와 있어요. 원근법? 가릴 순 없잖아. 그림이 그래야 되고. 만약에 이게 사실을 근거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한 2m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마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야사처럼. 굉장히 컸다 그러고 뭐 전일상 장군과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길 수가 없어서 부하가 되었다. 전일상 장군을. 그래서 뭐 이분 키가 더 크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2m가 훨씬 넘는. 정말. 왜냐면 말등 높이가 거의 한 1m 80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계곡에 말을 씻기고 있고 네. 이 말이 아주 귀하죠. 이게 뭐 영조가 하사한 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마 무인으로서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그래서 딴 거보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거를 고미술로 한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갖추고 살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중에 한 2개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서 행복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갖춰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어떤 걸 갖추고 싶으십니까? 세 가지 조건 중에. 자아성찰. 자아성찰? 자아성찰을 갖추고 싶다. 뭘 내가 좋아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걸 알고 싶다. 내 천성을 알고 싶다. 내 천성을 알고 싶다. 상고님은? 호방함? 혹시 기생 때문에? 큰일 날 사람이야. 기생을 좋아했군요. 그거보다 호방하면 이제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상고님하고. 어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이렇게 뭐
이제 풍류라고 해야 되나 요즘 시대를 좀 알아. 그러니까 뭐 어떤 술을 먹고 어떤 데 갔을 때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감성이 좀 있어. 그런 감성. 등신 이를 봐도 속에 소녀가 살아가지고 풍류의 감성이 좀 있어. 근데 그걸 다 즐기기에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좀 알아야 즐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찾아가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상고님은 제가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하고 나가보자 막 이런 좀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미 갖고 있는 거라 뭐 다른 부분 만약에 없다면 내가 볼 땐 뭐 관계 내 주변에 관계. 뭐 그런 거라도 더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킬드건님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딱 호연직 호방함이 아닐까. 나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좀 약간 그런 걸 꿈꿔왔던 것 같아요. 늦지 않았었는데 지금 뭐 그래서 하기에 그럼요. 20대 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전통 무예 18기라고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약간 그런 성향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예. 좀 약간 몸이 강해지면 좀 나도 좀 바뀌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지금도 좀 저한테는 내가 바라는 약간 그런 모습에 좀 가깝기도 해요. 저는 여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호연직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좀 자연 속에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뭐 높은 산에 올라가 보고 큰 폭포에 가보고 사실 인간을 가장 작게 만드는 건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막 진짜 큰 폭포라든가 장엄한 진짜 큰 바위 엄청나게 막 큰 울창한 숲속 이런 데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압도감이 있는데 그 속에서 얻어지는 기운을 내가 이렇게 자꾸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진짜 큰 호수 봤을 때 느끼는 그 장대함. 근데 과연 그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거 없는가? 무서워.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쫙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그 바위 사람 쫙 올라보고 그 숲속으로 내가 한번 걸어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길러지는 거라 여행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해외 여행을 혼자 한번 가보는 거 정말 좋다. 제가 그때 베트남에 10일 동안 혼자 갔다 왔는데 그때 기억을 하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가는 이유가 있구나. 혼자 갔을 때 그 느낌이 있구나. 진짜 두려웠거든요. 처음에는 처음 가봐서 혼자 여행을 해외니까 게다가. 그렇지. 그런데 그 안에서 막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막 버스 타고 뭐 어디 이동하고 막 숙소 정하고 뭐 말이 통하지 않지만 뭔가 하려고 하고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과정을 쭉 거치면서 친구도 만나고 처음 보는 어떤 새로운 광경들. 그 우리랑 다른 어떤 그 바다, 섬,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그 산도 백두산보다 높더라고. 올라갔는데 내가 사파라는 곳에 그 산에 올라갔어. 그래서 밑에서는 더워서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올라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파카를 입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전팔로 와 있으니까. 저 바보 뭐지? 왜 저렇게 그때 올라간 데가 뭐 3,800m였나 그랬어. 거기가.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잖아. 내가 한국 사람이 백두산보다 높은 데를 어떻게 가봤겠어. 그러니까 그런 추위를 알았어.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전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해보지 못한 일도 해보고 뭐 쫄지 마.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인생 뭐 있나. 저는 좀 진짜 좋은 관계가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좋은 친구 뭐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좋은 붕 같은. 아니요. 진짜 좋은 관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성공한 어떤 관계들. 내 이웃이 정말 좋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부자도 부자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집 우리 오른쪽 옆집은 도울 김용욱이 살고 왼쪽에 뭐 정용진 회장 부회장 살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관계. 큰 욕심 없어 나. 예? 큰 욕심이 없다고. 그런 좋은 관계. 그리고 뒷집에 뭐 퇴직하신 전 대통령 살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 큰 욕심이신 거 같아요. 저는 소소합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살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관계를
근데 저는 좀 갈망한다. 나는 자아도 필요 없고 호연지기도 필요 없어. 나 다 해봤어. 관계만 못 해봤어 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예. 자, 뭐 끝으로 오늘 이거 해봤던 소감 한 마디씩 하죠. 행복에 대한 3가지 조건. 저부터 할까요? 네. 행복하기 참 어렵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조건을 달성하기 힘들다. 3가지나 있으니까 3가지나. 네, 쉽지 않구나. 저는 그 뭐라 그래 조건을 달성의 개념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네. 그러니까 어. 처음에 처음에 이제 저희 1편 했을 때인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 그렇지. 라고 얘기했던 게 이게 완벽한 다리가 뭐 완벽하게 100%다 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확인했다. 네, 그런 느낌. 그냥 항상 그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조건에 대입해 보니 요것들은 내가 갖추고 있네. 네. 필드원님.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내가 보니까 번님이랑 킬다건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행복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3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상고님하고는 다르게 이제 조건에 대입을 해보니 그럼 난 행복하지 않을까? 반대로 점점 나 조건에서 좀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번님이랑 똑같다고. 자리를 바꿔 앉을까? 그냥 바꿔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게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 앉아야 돼.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아무도 그림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인왕재색도 그리고 고사관수도 석천 한류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 고미술에 좀 더 친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는 재미가 알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요거 이제 알고 실제로 보러 가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 홍주성 역사관. 이게 석천 한류도는 홍주성 그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홍성 있죠. 네, 강원도 홍성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원래 리움 미술관에 있던 것들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특별전 할 때 맞아 그 얘기 들었어 나 직접 볼래 해서 가서 보시면 감흥이 새로울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 문화재라는 게 뭐 미술도 그렇지만 이렇게 알고 봤을 때 느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삶에 더 풍족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제 뭐 요거는 녹화 마치고 다음 주 뭐 또 해야 되는지 한번 회의해봐야 되죠.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제는 뭘 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행복에 대한 3가지 조건으로 시즌 3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시즌 3 컴백하고 나니까 좀 즐겁고 그렇게 또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또 진행하게 됐을 때 더 즐겁고 요 지금 새로 세팅된 세팅장에서 이제 또 촬영하니까 기자회견장 갖고 그래서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 감성이라서 클래식.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울박 개구리뿐만 아니라 유튜브 보성 TV에 보이는 팟캐스트로 볼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랑달랑. 자, 그러면 다 같이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